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경남 양산을 8월 23일 날 재검표장에서 발견됐던 아주 일부의 이상한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의 사진들이 원고 측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개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번에 대법원이 양산을 재검표에 대한 감정조서를 발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감정조서를 발간하게 되면 인천 연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만은 이번 경우에는 그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양산을 재검표장에서 확보됐던 대부분의 증거 보존물, 감정 목적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증거물에 대한 일부 사진이 공개된과 동시에 그 하단에 이런 간단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아마도 대법원이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 대한 감정조서를 발간했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공개 자료들이 원고 측 변호사들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대법원의 감정조서의 내용 가운데 일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감정조서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8월 23일 날 양산을 재검표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이상한 기표 도장 모양의 기표인이죠. 기표 도장 모양의 관내 사전 투표, 우리에게는 일명 우편 투표지에 대해서 참관인으로 활동했던 현성삼 변호사가 10월 15일자에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 내용은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8월 23일 날 양산을 검정기일에 다녀온 직후에 재검표 당시 발견한 이상한 투표지에 대하여 제가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다 선명한 사진이 대법원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올립니다. 당시 관내 사전 투표지, 일명 우편 투표지 전체 7,362표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정상적인 원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에게 수십 장을 가져갔지만 그는 대부분을 감정 대상물로서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기표인 모양이, 기표 도장이 찍힌 모양이 이상한 3장이 대법원에서 사진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참고사항을 더하게 되면은 경남 양산을에서 재검표를 주도했던 주심 조재현은 일관되게 법원에 채택되는 감정 목적물, 증거물을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맹렬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수천 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그냥 몇 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주심 조재현은 대법관으로 그야말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로 공정한 재판관으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또 부정선거에 유력한 증거를 은폐하게 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앞으로 그런 죄가에 대해서 책임지는 날이 분명히 저는 올 것으로 봅니다. 수천 장 가운데 딱 3장 정도만 공개를 한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수, 우편 투표수가 총 7,362표 정도이므로 3,500표 이상, 50% 이상의 투표지에 기표인에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은 정구구격이랑 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다 무효표 처리돼야 된다고 공직선거법에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현성삼 변호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표들은 선거 이후에 급조되어서 바꾸치기 된 가짜 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표들은 선거 이후에 급조되어서 바꾸치기 된 가짜 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나동영 후보는 경남 양산을입니다. 김두관 후보에게 당일 투표에서 무려 51.50%대 득표율이 45.40%로 나동영 후보가 무려 6.1% 앞섰습니다.
4.15 총선에서 당일 투표가 6.1% 앞선 것은 상당히 큰 폭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40.84%포인트 대 56.40%포인트로 무려 사전투표에서 15.56%란 엄청난 격차를 내면서 김두관 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위 사전투표제는 두 개로 구성됩니다.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훨씬 큰 폭으로 패배했을 겁니다. 얼추 20% 정도 돼야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6.1%의 차이로 패배한 김두관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20%대로 나동영 후보를 눌렀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당일 투표에서 플러스 6.1%로 승리한 나동연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마이너스 15.56%로 패배했고 특히 이 가운데서도 우편투표는 20%의 격차로 패배했습니다. 표 훔치기 모델을 갖고 과거에 제가 추정을 해보면 나동연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51.06% 대 45.40%로 5.52%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동연 후보가 5.52% 차이로 승리했어야 될 건데 그것이 마이너스 15몇 프로로 패배하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특히 관내 사전투표보다도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 큰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을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기표인 투표지들은 모두 다 우편투표지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지입니다. 총 우편투표지 7,362표 가운데 3,500표 이상의 기표인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3,500표 이상의 기표인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다 조작돼서 그냥 집어넣었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현성삼 변호사가 지난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 참관을 마친 직후에 생생한 기억을 갖고 쓴 당시의 기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투표 끝나고 필요 없는 기표 도장을 밟아서 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주워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은 급박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용 변호사님께서 지난 울산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던 이상한 모양의 기표인과 관련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기표인을 입수했었는데 발로 밟혀서 이그러진 기표인으로 찍어보니 바로 타원형의 이상한 모양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울산 재검표 투표지에서는 럭비공 모양 이외에도 온전한 원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모양의 기표인이 나왔습니다. 밟아서 찌그러져 버렸다면 당연히 여러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의 참관을 마치자마자 현성삼 변호사가 올린 기억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는 것이죠. 같은 날 현성삼 변호사는 또 이런 후기를 자신의 SNS에서 올렸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태도에서 부정선거라는 심정을 강하게 저는 느낍니다. 부정이 없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부정을 주장하고 소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명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1년 넘는 기간 동안 원고 측이 요구하는 핵심 자료를 숨겼습니다. 내놓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내놓은 자료들은 핵심 내용을 모두 지우거나 변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본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원고 측 주장이 있으면 비상식적인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재검표장에서는 원고 측의 감정물 채택 요구를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진을 못 찍게 방해하고 감시해 왔습니다. 이런 태도만 보더라도 부정선거에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없고 떳떳하다면 왜 숨기고 그들은 은폐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의 재검표를 마치고
현성산 변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이 모든 증거와 정황과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은 바로 4.15 총선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명백한 증거를 지금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이것을 밝혀서 나라를 정상 궤도에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그쪽 진영은 철저하게 무관심과 침묵을 일관한 데 비해서 이른바 우파 진영이라고 부르는 그런 농객과 또 이준석과 하태경류의 그런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변호하면서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마땅히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무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막대한 정당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야당이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야당은 철두철미하게 무관심과 은폐에 협력하고 부역하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다 못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수많은 정치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 가운데서 황교안 후보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선거정이 없는 대선 없고 선거정이 없는 대한민국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황교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홍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느끼고 책임져야 될 그런 해결 과제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